네, 오늘 다뤄볼 주제들 정치 관련 내용입니다. 네. 연방 하원의장 선출 상황, 그리고 이에 따른 대선 구도 전망,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스티브 황보 장로님, 새해부터 사실 공화당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167년 만에 처음으로 첫 투표에서 하원의장 선출에 또 실패를 했죠. 예, 100년 만에 미국 역사, 의회 역사상 100년 만에 딱 100년 만에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투표가 선거가 지난 11월 달에 끝나지 않습니까? 11월 끝나고 이제 이번 월요일은 휴일이었으니까 네. 공휴일이었으니까 월요일은 쉬었고 화요일부터 사실은 이제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이제 회기에 들어가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날은 사실은 매년 2년마다 그 하원 의장 투표가 있지만 왜냐하면 하원 의원들은 2년마다 뭐 전원이 다 네. 이제 투표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의장이 선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원은 현직 의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의장이 없이는 아무런 해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당선인의 신분으로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의원 선서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장 하원 의장 그 선거 투표를 빨리 끝을 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화요일 날 시작한 선거가 지금 13번째 투표를 했는데 네. 아직까지 그 의장을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나흘째 아무 진전이 없네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그 총 하원 의원 숫자가 435명 아닙니까? 네. 435명은 이제 그 미국 전체 인구의 변화에 상관없이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숫자인데 435명 중에서 그 민주당이 이번 투표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이긴 투표는 222표, 222석 그리고 민주당이 그 확보한 의석수는 212석. 그러니까 10석 차이가 나죠. 차이가 그리고 얼마 안 한 석은 나네요. 공석입니다. 한 석은 공석이고 그래서 딱 10배 차이가 나는데 이 의장을 선출할 때에 이제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선출인의 신분으로서 이제 그 투표를 하게 되는데 투표를 할 때에 투표에 참석한 숫자의 과반수를 획득을 해야 이제 의장으로 뽑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435석 중에서 참석하고 있는 434명이 투표를 했을 때에 218표를 확보를 해야지 그래야지 의장이 되는데 그 케빈 맥카티라고 이 베이커스필드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공화당 이제 그 작년까지는 그 마이너리티 리더 그 소수당의 이제 리더로서 네. 있던 공화당 리더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의장으로 출마를 했죠.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 13번 투표를 했나요? 13번 네. 투표해 가지고 아직까지 필요한 218표를 확보를 못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이제 2년마다 지난 100년 동안은 2년마다 한 번씩 있는 의장 선거에서 첫 번째 투표에서 다 의장이 물론 이제 매 투표할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지난 100년 동안은 그래도 첫 그 투표에서 의장이 선출이 됐는데 딱 100년 전에 1923년에 그때는 투표가 9번까지 갔어요. 그래서 9번까지 가서 이제 그 의장이 선출이 되었고 그 전에는 1856년에 투표를 13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에 걸쳐서 투표를 해서 겨우 이제 의장을 선출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흑인 노예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100년 만에 일어나니까 저도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상황을 보고 있는데 상당히 이걸 보면서 이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 많이 있네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반란표가 계속 나온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왜 그런지 또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보면은 이 민주당이 내세운 후보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내세운 후보가 있는데 13번의 투표를 그 지난 화요일부터 이번 주에 계속 해오면서 민주당은 212표가 계속해서 그 한 분에게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공화당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반란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케빈 맥카티는 절대로 내가 의장으로 투표를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첫 투표할 때는 19명의 그 반란표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그 투표가 계속되면서 투표가 이제 실패하면은 계속해서 투표를 하거든요. 할 때마다
한 명씩 한 명씩 해서 어제까지는 보면은 21명의 이제 반란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왜 이 케빈 맥카티를 서포트하지 않느냐 하면은 그분들의 말씀은 낸시 펠로시가 민주당 출신의 작년까지 그 하원 의장이셨던 낸시 펠로시가 하원을 운영해온 그 규율들, 그 룰들이 너무나 독재적이다. 그래서 하원 의원, 개 의원들의 각자 의원들의 그 여러 가지 영향력을 파워를 국민이 준 파워를 많이 빼앗겼다 의장에게.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면은 낸시 펠로시가 상당히 독재를 한 면이 많아요. 네, 오래 했죠. 또 오래 하면서 이 하원을 운영하는 방식이 상당히 독재적인 그런 면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법안이 굉장히 복잡한 법안이 한 뭐 수천 장에 달하는 긴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갑자기 내놓으면서 몇 시간 만에 투표를 붙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복잡한 긴 내용의 투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짜성표를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반란을 하고 있는 공화당 쪽에 있는 그분들은 뭐냐면은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나를 뽑아준 이유는 이것을 고치라고 우리를 보낸 것이다. 선출해서 보낸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대표,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제 회의를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국회 사랑을 어떤 식으로 말씀하자면 the house of the people, 국민들의 집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해요. 이것은 우리가 국민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데 완전히 이 보스들에 의해서 보스들이 자기 마음대로 과거에 하원 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그런 독재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뭐냐 꼭두가시냐.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나를 뽑아준 국민, 내가 대표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규칙을 바꾸어 달라. 그런 것을 이제 지금 투표를 하면서 계속해서 케빈 맥카티 후보하고 지금 이제 리고시에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협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케빈 맥카티는 이분들의 요구를 한 20몇 가지가 다 들어주고 있어요. 네. 다 들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투표 지금 방송 오기 전에 1시간 전까지 있었던 마지막 투표 결과를 보니까 케빈 맥카티가 필요한 의장으로 뽑히기 위해서 필요한 표수의 한 3표가 모자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오늘 투표를 하면서 어제까지 반대하신 분들 가운데 14분은 이제 돌아서서 케빈 맥카티를 지지하는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 7분, 7분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분들 가운데서는 나는 케빈 맥카티가 어떠한 협상을 해도 어떠한 것을 양보를 해도 나는 이 사람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 저는 저게 무슨 정치인인가. 정치인이면은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분 민주당의 말은 뭐냐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이제 이 하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다른 나라들이 전 세계에서 다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embarrassing, 얼마나 참 창피한 일이다. 그리고 민주당 쪽 사람들은 아니 선거가 끝난 지가 2개월이 지났는데 지난 2개월 동안 너희들은 뭐 했느냐. 그걸 다 이게 표수를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그래서 투표에 들어갔을 때 딱 이제 그게 딱 이렇게 의장이 선출이 되고 그렇게 해서 첫날부터 사실은 해물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첫날에 지난 화요일 날 처음으로 이제 개원하게 되면은 의장을 선출하고 그리고 당선된 의원들을 선서를 해서 의원으로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는 그날은 많은 식구들 이제 뭐 친구들 이렇게 축하해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그랬는데 첫날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대립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일들을 진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니 너희들은 그러면은 다수당이 됐는데 민주당이 하는 얘기죠. 너희들은 그러면 의회를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렇게도 저런 걸 맡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편한 것은 일사불란하게 아무런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진행하는 것이 참 편하죠. 네, 다른 의견 없이. 그렇죠. 이렇게 너무 시끄럽지 않고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좋은데 그래서
중국의 그 수석인 시진핑이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대통령을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민주주의는 그렇게 느리고 시끄럽고 왜 그러냐? 우리 그 공산당은 이 중국은 이렇게 나라가 커도 그냥 일사불란하게 회의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척척척 진행되는데 왜 그러냐?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물론 이제 이 공화당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국민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은 이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물론 19명, 20명의 그러니까 이제 전체 공화당 그 의원들 중에 10%밖에 안 되는데 네. 소수지만은 그들이 끝까지 그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는 것. 그리고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는 것. 이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지금까지 이번 주에 그 하고 있는 이 회의를 쭉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냥 절차에 따라서 이제 말로 이렇게 서로의 다른 생각을 설명하고 서로를 이렇게 다른 지적할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말은 democracy is messy. messy라는 건 지저분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는 깔끔하지는 못해요. 네. 민주주의는 조금 지저분하게 보이는 면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주의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네. 왜 그러냐면 소수 의견도 그 존중해주고 소수 의견도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개인의 자유를 또 존중을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공화당 사람들의 성향은 이 individual liberty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견이 이게 어떤 그 한 그룹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 그러니까 민주당은 상당히 지금까지 보면은 의견이 확 잘 모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은 희생하고 이 민주당이라는 이 집단의 그 의견을 따라가는 그런데 좀 익숙한 성향이 있는 반면에 공화당 사람들은 조금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주 그 한국 국회라 대만 국회도 유명하거든요. 보면은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죠. 물리적인 싸움, 네, 국회에서 몸싸움이, 몸싸움. 네. 전혀 그런 그 기미도 안 보이고 지금 보면은 3일 동안 얼마나 이분들이 피곤하겠습니까? 3일 동안 출근해가지고 하는 일 없이 앉아가지고 투표만 하고 있고 네. 투표하는 데만 지금까지 걸린 시간이 20몇 시간이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인내하면서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제 밟아가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이제 정회를 했는데 오늘 밤에 동부 시간으로 10시에 밤 10시에 오늘 밤에 다시 개회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투표를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밤에는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예.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이렇게 아까 개인 의견을 되게 중요시한다고 했는데 또 어떤 공화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보로도 지목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케빈 맥카티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계속 이제 다른 후보들을 지금 나미네이시 영어로 한국말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명하는. 네. 예, 그분을 이제 후보로 이제 추천 혹은 지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후보들을 놓고 이제 투표를 하는데 케빈 맥카티가 아닌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되니까 여러 이름들이 나왔죠. 본인들은 출마하지 않았는데도 후보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은 미국 하원은 하원 의원이 아니더라도 의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원 의원들의 다수가 이제 투표를 해주면은 누구든지 의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후보로 이름이 지명된 중에 한 명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지금 뭐 지난 100년 동안에 이제 첫 투표에서 다 이제 의장 선출되게 했지만은 여러 가지 이 별의별 사람의 이름들이 다 후보로서 이제 지명이 된 적이 있어요. 네. 물론 득표는 뭐 1표, 2표 이런 식으로 받았지만은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도 의장으로 지명이 받았는데 투표로 보니까 한 명 받았어요. 그거를 지명한 그분 혼자만 투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두고 이제 또 말이 많아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다음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이미 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전혀 그를 전에부터 따르던 의원이 그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공화당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영향력이 많이 이렇게 약해진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지금 뭐 리틀 트럼프라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예. 뜨고 있고요. 그렇죠. 뭐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있고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있고 이런 잠룡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차기 대선 구도 변화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이제 총선이 지난 11월 달에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 대선에 출마하기를 원하는 대통령 출마를 하기 원하는 분들이 이제 올해 초부터 올해 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 왜냐하면은 그 후보로 지명되기까지 가야 될 길이 너무 길고 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모금도 많이 해야 되고 조직도 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제 2년씩이나 그 선거가 남았는데 벌써부터 출마를 하느냐 그러시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올해 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양당에서 그 후보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이제 지금까지 양당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신 분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그 대통령밖에 한 분? 없고, 예 그리고 민주당은 다들 이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그 생각을 기다리고 있죠. 네. 예, 출마를 하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민주당 쪽에는 이제 그 케빈 뉴섬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명 그 의원들도 여러 명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이제 자기 정당에 그 소속된 분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분이 재선에 출마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을 해줘야지 그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정당에 있는 대통령을 상대로 출마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니까. 예,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80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고령이 됐으니까 많은 이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조차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좀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지금 재선에 출마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 올해 초 그러니까 지난 그 할리데이 시즌 동안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한번 그 이것에 대해서 결정해 보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 신년 초에 그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출마를 할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출마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이제 결정해야 되겠죠. 현직 대통령이 출마를 했는데 내가 그게 도전을 할 것인가 그게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공화당 쪽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이제 지지가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 공화당 지지하시는 분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국민들은 상당히 다수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분 다 이제는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젊고 신선한 인물들이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사실 상당히 다수예요. 네. 그런데 공화당의 사정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해 오는 대로 지난 대선에서 자기가 그 이긴 선거를 뺏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출마하겠다고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잠룡으로 지금 그 있는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네. 그분이 지난 11월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네. 그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재난을 겪고 이 팬데믹 동안에도 주지사로서 한 대처한 이런 것들이 그 주민들에게 상당히 큰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이번 선거 말고 그 전에 주지사 선거 때는 겨우 아주 적은 그 차이로 주지사가 당선이 됐는데 지난 11월 선거 때는 아주 큰 차이로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도 아주 큰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대승을 거뒀죠. 그리고 정책은 상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했던 정책과 비슷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이도 젊고 40대거든요. 40대 나이도 젊고 상당히 좀 이렇게 이 스타일이 그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이제 싸우는 스타일이라면은 그분은 이제 그 건설 부동산 쪽에서 몇십 년을 이제 해온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거치죠. 표현이라든지 그렇지만은 론 디산티스는 상당히 세련되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공화당 내에서조차도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펜스 부대통령도 그분도 지금 출마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무장관이었던 폼페오도 그렇고 그 공화당 쪽에는 사실은 잠룡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사항을 조금 감안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봄쯤 되면은 그 공화당 쪽에서도 출마하는 분들이 공식화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거의 확실시되는 이유가 또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추방하도록 허용한 그 정책 타이틀 42를 또 확대하는 방침을 또 하면서 이민 정책을 좀 친이민 정책에서 급 선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발표를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번 주에 했죠. 네. 지난 2년 동안에는 대통령 되고 난 후에 국경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바이든 정부는 지난 2년 동안에 국경문을 완전히 열어놓고 500만 명이 넘는 이 분들이 그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서 입국을 했고 그리고 이 국경 문제를 해결하라고 맡긴 부대통령 해리스 부대통령도 국경 방문도 하지 않고 마다못해 한 번 잠깐 하긴 몇 시간 동안 하긴 했죠. 그리고 이제 국토안전부 장관도 국경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 오픈 보러가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해오던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경에는 우리가 이제는 국경을 봉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국경 넘어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신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스마트폰 앱 같이 스마트 디바이스 앱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있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또 오고 싶으면은 망명 오고 싶으면은 그 앱을 통해서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비행기 타고 편하게 오십시오. 그러니까 네. 그리고서 이제 또 이제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인이니까 공화당을 공격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전에부터 이 이민 문제를 해결하자고 내가 제안해 놓은 것도 있는데 공화당이 반대해서 못한 것이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300만 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들을 이제 사면을 해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1980년대에 레건 대통령이 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이제 국경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많은 그 국민들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레건 대통령이 민주당 정치인들하고 어떤 합의를 봤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국경을 완전히 봉쇄를 하고 그러니까 국경은 우리가 보호를 이렇게 프로텍트를 하고 그러면 그것을 할 것을 약속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한시적으로 이 불법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사면해 주겠다. 그래서 당시에 혜택을 받은 분들이 한 300만 명 계세요. 그분 내가 아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한인들 중에서도 남미로 이민 가셨다가 불법으로 이렇게 미국으로 관광으로 오셔서 체류하시는 분들 이렇게 불법 체류. 불법으로 체류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많이 그때 많이 사면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상황이 지금 몇십 년 후에 한 40년 후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계속 국경은 열려 있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국경을 통해서 지금 그 지난 2년 동안에 제가 말씀드렸죠. 500만 명이 건너왔거든요. 근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도 그걸 통해서 펜트놀이라는 그 마약성 그 진통제가 들어와서 1년에 미국 국민이 그 10만 명이 죽고 있고 그리고 이 불법 체류자들이 건너오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혹은 그분들이 강에 빠져 죽기도 하고 혹은 이제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하고 여성들이 또 여자 아이들이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또 그중에 완전히 눈을 감고 있다가 강력 범죄자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 누가 들어온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국경을 넘어오면서 보면은 자신의 신분증이라든지 자신의 신분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버리고 그리고 빈몸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 사람이 과거에 있던 나라에서 이 범죄자인지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 없는 합법적으로 이민 올 때는 우리가 다 신분 조회를 받고 이렇게 정확한 신분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불법으로 건너온 분들은 전혀 그분들의 그 신분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2년 후 대선을 앞두고 이제 자기실의 가장 큰 약점인 불법 이 국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민주당 그 소속 정치인들 중에서도 연방 의원들과 그리고 각 주지사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바이든 정권에게 너무 힘들다. 우리가 이 로컬 정부들은 이분들이 정책을 하기 위해서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재정적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연방 정부가 돈 내놔라. 그러니까 뉴욕 주지사도 뉴욕 시장도 그 워싱턴 DC 시장도 이 민주당 그 시장이나 주지사들도 연방 정부를 향해서 돈을 내놔라. 너무 이분들이 불법으로 건너와서 우리 주에 우리 시에 이제 그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너무 우리 체제 이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자꾸 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발표를 했는데
두고 봐야죠. 이번 주일날 바이든 대통령이 그 국경에 텍사스의 엘파소 지역에 방문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분이 50년 동안 정치를 했는데 한 번도 국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 열어놓고 거긴 가보신 적이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관점에서 보는 그분들의 생각은 그분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사면을 받고 시민권자가 되고 혹은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2년 동안 그 무관심한 그 정부가 갑자기 이번 주에 특히 이제 공화당이 저런 식으로 의회에서 좀 이제 분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또 다음 주에는 또 멕시코를 방문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죠. 네, 그럼 장로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불법 이민에 나름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민 정책에 있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느 정도의 협력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불법으로 그 미국에 체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민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으로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민은 필수적입니다. 네. 그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자꾸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오랫동안 한 가정 1자녀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지금 그 굉장히 한 제너레이션이 굉장히 인구가 줄어들어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유리한 것이 이런 상황에서 유리한 것이 뭐냐면은 많은 이민자들이 오기를 원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나라로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입장을 가진 나라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건국대때부터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민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공화당이든지 민주당이든지 이민 정책은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너무 이렇게 내버려뒀기 때문에 이것 문제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2년 동안 많은 이제 그 서로 이제 이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 협상을 하게 되겠죠. 예.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네, 어느덧 30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는데요. 네, 스티브 원보 장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주말 되십시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